오늘 새벽에 경북 군위의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인한 다중 추돌 사고가 나서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한편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변호사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 계속 전해드렸는데 리포트로요. 새벽에 요새 또 겨울 되면서 블랙아이스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보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사건 사고로요. 일단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사상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이 공식 브리핑에 따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오늘 새벽 4시 44분경에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상행선에서 1차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21중 추돌, 그러니까 네. 차가 21대가 추돌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이 14명, 그리고 사망자가 6명이나 발생을 하는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하고 사망자는 그러니까 7명으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2차 사고 부분에서 또 그렇군요. 이제 있기 때문에 1차 사고 말씀하시는 예, 거고요. 1차 사고가 예. 상행선 쪽에서 있었고 예. 하행선 쪽에서 좀 얼마 가지 않은 하행선에서 2차 사고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2차 사고에서는 22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네. 이 당시에는 또 부상이 18명, 그리고 사망자가 1명이 발생을 해서 총 부상자 32명, 사망자 7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이고 예. 이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간밤에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이 비가 내린 것이 얼으면서 이 블랙아이스라고 해서 도로랑 색깔이 비슷해서 보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좀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그 상행선, 하행선 각각에서 사고가 났고 각각에서도 한 20중 정도의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해서 양측에서 모두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사상자가 참 많아서 좀 안타까운데 지금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제 그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도로 위 암살자라고도 불리던데 이 블랙아이스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현상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 블랙아이스라는 것이 결국에는 해석을 하자면 검은 얼음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 도로에 수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수분이 기온이 떨어지다 보면은 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수분의 양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얇게 얼게 되고 예.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때는 도로 색깔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젖은 것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일반 도로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지나가다 보면은 얼어있기 때문에 차가 제동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게 되면서 당황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사람이 브레이크도 밟을 수가 예.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핸들을 돌리게 되는데 이 방향이 잘못되면은 옆으로 뭐 벽을 박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차량을 박는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이것을 도로의 암살자라고 하고 블랙아이스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 항상 뭐 몇십 중 추돌씩이 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 그 블랙아이스 현상이 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좀 어디가 있습니까? 예, 이 블랙아이스가 결국에는 이 일조량,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들지 않으면은 얼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터널의 입구랑 출구 그쪽이랑 그리고 산 비탈길 같은 경우에도 이 나무 때문에 햇빛이 조금 덜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조금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이 이 다리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지면과 붙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더 낮아요. 네. 예. 그래서 다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얼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다리에서 굉장히 좀 과속을 하다가 오히려 제동을 이어서 정말 그때는 다리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조심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블랙아이스라는 게 이제 간밤에 비가 아주 조금 이슬비 정도로 오고 기온이 좀 떨어지면 그게 살짝 오니까 이걸 찾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운전할 때.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황하면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블랙아이스에 딱 닥쳤다. 이거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죠? 이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이게 저도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한번 다리 위에서 살짝 제동을 잃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좀 찾아봤던 부분인데 네. 이게 브레이크를 이제 풋브레이크라고 해서 발로 밟는 브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밟게 되면 차가 확 이제 돌죠, 계속. 돌게 될 예. 수밖에 없어서 엔진 브레이크라고 해서 기어 단수를 내리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속도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이 핸들 방향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그 지금 오토 기어가 많으니까 예. 뭐 D 있다가 다시 뭐 3D, 2D, 1D 이렇게 내리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단수를 조금이라도 내리면은 이 차가 알아서 속도를 좀 줄여주기 때문에 절대로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안 된다는 네. 겁니다. 발로 밟는 순간 이렇게 썰매처럼 그냥 확 돌아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있고 또 이 핸들을 방향을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교육 영상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벽에는 언제든지 노면이 얼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눈이 오거나 뭐 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온차 때문에 수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천천히 좀 차를 운행을 해야 되고 앞차와 거리를 최대한 네. 벌려가지고 이런 사고가 조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다리 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주의해서 운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서행 운전 그리고 안전거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겨울철에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좀 주제를 바꿔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일단 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 공소장에 금품 수수 상황이 굉장히 상세하게 쓰여 있어서요. 좀 그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검찰에서 공소장을 이제 조금 제시를 한 상황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피해자를 4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4명에 대해서 뭐 책을 강매한다든지 그리고 방금 앞서 보도에도 나왔었지만 뭐 돈을 아파트 관련해서 대출을 무이자로 받았다가 그 중에서도 일부 채무는 아예 면제를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그만큼 또 이익을 얻고 또 뭐 골프채를 받는다 아니면 뭐 어떤 오피스텔을 좀 빌리고 싶은데 그 대금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4,950만 원 정도의 금품과 뭐 이익을 얻었다 지금 네. 이렇게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뭐 일단은 지금 당시에 금융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뇌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검찰에서는 뇌물수수죄 그리고 수뢰후 부정처사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이렇게 3가지 죄명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뭐 금융위에 있었고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했고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액수겠지만 이 위치에서는 그 정도가 큰 액수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 경로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내가 쓴 책 100권 사줘, 내 아내의 골프채 사줘, 내 아내와 내 아들의 비행기표 좀 끊어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 공소장에 나와 있던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수수, 뭐 수뢰후 부정처사 등등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금융위에서만 있었던 시절에서만 그 벌어진 일이 아니고 부산시 경제부시장 할 때도 벌어졌다는 내용도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그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재판이 남아 있겠지만 아직 모르겠지만요. 이런 공소 사실이 사실로 재판에서 드러나면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피해자도 여러 명이고 여러 번의 뇌물 수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어떻게 판단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 혐의가 어느 부분은 인정이 되고 어느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이제 이런 형량 계산에서 빠지겠죠. 네. 그리고 또 수뢰후 부정처사 같은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1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한 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느냐. 또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뭐 1년부터 3년까지 또 이 징역형이 다 선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한 단계이고 예. 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더 추가되거나 뭐 아니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요 사건 하나로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감찰 무망혹 부분도 붙을 수가 있는데 예. 감찰 무망혹에 대해서 만약에 유재수 전 부시장이 뭔가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공범 혐의가 잡힐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그 사건이 여기에 병합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까지 합쳐서 형량이 좀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형량 자체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뇌물수수는 일단 많이들 들었으니까요. 뭐 금품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겠는데 수뢰후 부정처사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뢰후 부정처사라는 것은 네. 뇌물을 받은 다음에 네. 부정한 행위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부정한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수뢰후 부정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나요? 우선은 지금은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네. 않은 아, 것으로 그렇군요. 보이는데 예, 예. 이 결국에는 뇌물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뇌물을 받고도 부정한 행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뇌물죄 자체를 처벌을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수뢰 후에 부정처사, 부정한 행동을 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 처벌은 별도로 더 엄히 처벌을 해야 되는 또 있군요, 부분이고, 그게.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표창장을 뭐 이렇게 이런 업체들한테 발부를 해줬는데 이 표창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추측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뭐 아직 기사나 뭐 이런 부분들만 나와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내용은 아직은 안 조금 더 네.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검찰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비리 혐의 중에 상당 부분이 이미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이 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 검찰이 감찰 중단의 책임자로 보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만약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볼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검찰에서는 만약 이 감찰 무마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민정수석실에서의 뭐 직무유기,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라면은 형사처벌 대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 이렇게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 권리 행사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일단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외에 나머지 당시에 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비서관들이라든지 관련자들은 조사가 많이 이뤄진 상태고 지금 현재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관련자들이 조국 전 장관의 뭐 주장이라든지 사민회의를 통해서 뭐 결정을 했고 뭐 감찰 당시에 뭐 근거가 약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과 조금 반대되는 상황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한테 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질문을 했을 때 또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은 예.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다른 사건 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하고 네. 있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진술 거부권을 과연 행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사안에 관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조금 적절로 이렇게 좀 어필을 할 것인지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그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요. 그 조국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가서 설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중요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입니다. 진범이 누구냐? 이춘재는 그것도 내가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20년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가 지금 재심을 청구하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또 검찰이 계속 지금 이것도 검경 간의 갈등이 이 안에도 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이 내가 할게 이렇게 가져가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게 채모에 대한 그 감식 결과가 무슨 조작됐다 이런 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그 채모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윤모 씨의 채모가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와 DNA 검사를 하게 됐는데 네. 일치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됐었는데 네. 지금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 감정 결과 자체가 과연 동일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했던 업체에 대해서 일단은 검찰이 많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이 수사보고라고 해서 경찰 수사관들이 뭐 어떻게 수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진행이 나왔다. 이런 걸 이렇게 한 장, 두 장짜리를 붙이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1차 감정을 보냈더니 어느 정도 동일하다고는 나왔는데 추가적인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재감정을 신청한다라고 수사보고를 써놨는데 네. 나중에 이게 검찰에서 진행을 해보니까 이 당시에 첫 번째 감정 결과에는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라는 식의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는 그 거죠. 현장 사건 현장에 있던 채모와 윤모 씨의 채모가 예. 동일인으로 볼 수 동일하지 없다는 게 않다. 있었다. 예, 그렇게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예. 이 수사 보고를 엉뚱하게 작성을 해서 재감정을 보냈고 결국엔 재감정을 3번이나 한 다음에 동일인의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수사 보고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윤모 씨를 더 좀 이렇게 용의자로 몰아가게 몰아간 아니냐.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면 정말 논란이 될 텐데 그런 가운데서 또 경찰 수사관들이 그 당시에 좀 윤 씨에 대해서 가혹행위를 했다라는 취지의 어떤 진술을 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불법 행위를 인정한 첫 어떤 진술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윤 씨가 재심을 청구한 그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뭐 그런 진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네. 만약에 이게 뭐 검찰 쪽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이 당시에 그 뭐 좀 가혹행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취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쨌든 간에 윤모 씨가 진범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가혹행위를 했기 때문에 윤모 씨가 진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백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인지 이것은 아직 밝혀지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다만 이 형사 사건 자체가 이제 지금
실제 범인이 누군지를 밝히려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결국에는 이 민사소송, 이 윤모 씨가 지금 소송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괴를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형사에서 이춘재가 범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 민사에서는 굉장히 쉽게 소송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형사 사건의 그 자료를 그대로 갖다가 제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민사에서는 그걸 보고 있을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윤모 씨 측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 뭐 이제 저희 국민 입장에서도 이것을 형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과연 그러면 이 당시의 수사가 정말 부정하게 좀 진행이 된 것이냐, 이것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 더 여쭙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일단 8차 사건에서 경찰이 윤모 씨를 일단 지금 정황상으로 보면 억울한 윤모 씨를 일단 너 범인이야 특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춘재는 아니야 내가 했어 이렇게 말한 거고. 그렇다면 그 시기로 돌아갔을 때 왜 만약에 뭐 재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윤모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경찰은 왜 이렇게 그럼 무리하게 윤모 씨를 특정지었을까요? 그건 제 추측이지만 네. 당시에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했을 것이 연쇄살인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진범을 잡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어떤 사건 하나라도 조금 유력한 용의자가 있고 이 사람이 범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최대한 검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라도 뭐 조금 잘 돼서 이 범인이 실제로 나머지 사건에 대한 진범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좋은 것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는 그럼 어쨌든 이 사건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으니까 일단은 유력한 용의자로 해서 재판에 올렸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심을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춘재는 본인이 했다 그러니까 윤모 씨가 억울함이 언제 풀릴지 한번 저희도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이게 뭐 검경 간의 갈등 최근에 가장 불거진 게 바로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환부라는 표현을 저희가 평소에 자주 쓰지 않습니다만 환부 뭐 환급 돌려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좀 간단하게 좀 이 내용이 보면 좀 길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다툼이 되고 있는 그 환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2016년에 이제 이 민코고래 불법 그 유통업자들이 검거가 되면서 그 보관하고 있던 27톤 상당의 고래고기가 이제 압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래 잡으면 안 되는데. 예, 그걸로 그리고 잡았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고래고기가 압수가 됐는데 이 중에 이제 검찰 단계에 올라가서 27톤 중에 21톤을 검찰이 이 유통업자한테 환부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수물을 돌려주는 것을 환부라고 하는데 환부를 해줬고 그로 인해서 이 유통업자가 21톤을 잘 유통을 해서 3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됐다라고 지금 경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네. 검찰에서는 이 부분이 뭐 굉장히 불법하게 뭐 압수물을 환부해 준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압수물을 환부해 준 것이고 그리고 그 이익 금액 자체도 뭐 30억에 상당하는 것이 아니라 4억 7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된 상태다. 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다툼이 계속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에도 이런 당시 수사 담당 수사관과 그리고 검찰과의 갈등도 있었던 데다가 네. 이 환부 자체에 대해서 한 이제 환경단체에서 담당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고발 사건도 좀 수사를 진행을 하고자 했었는데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검찰 측에 뭘 하냐면 이 유통업자 쪽 변호사와 검사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변호사의 계좌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라고 영장을 신청을 하는데 네. 검찰에서 이걸 받아주질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뭐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수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경찰에서는 이게 수사 자체가 결국엔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에서 또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는 이 담당 검사라든지 이 변호사까지도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경이 지금 서로 다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자 짚어주셨지만 검찰이 이제 어느 정도 그 해명을 했는데 이번에 경찰이 그 해명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어떤 보고서를 내서 이 내용이 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어떤 근거를 내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경찰 내부 보고서에 의해서 이 검찰에서 낸 해명 자체가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 DNA 감정 때문에 뭐 검찰에서는 DNA 감정 결과상 뭐 이 부분이
환부할 만했기 때문에 환부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경찰에서는 만약에 이 감정 결과가 부족했다고 한다면 재감정을 신청을 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즉시 환부를 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말씀드렸던 이 30억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30억 부분에 관해서 검찰에서는 4억 7천만 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4억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고래고기를 해체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이제 해체를 해서 상품으로 만들기 전에 4억 7천만 원인 것이고 당시 이제 압수한 고래고기는 해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는 30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가 돼 있어서 검찰의 주장이 굉장히 반쪽짜리 주장이고 해명 자체도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다만 예. 이게 내부 보고서다 보니까 경찰이 이 내부 보고서를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 이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그런 거잖아요. 그 울산시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해서 뭐 청와대가 하명을 내렸냐 안 내렸냐 그거에 대해서 엮이면서 원래는 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원래 기본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사건은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은 이 고래고기 사건 관련해서는 실제로 압수물 환부에 있어서 부정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네. 만약에 부정한 뭐 청탁이라든지 그로 인한 결과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관련자들이 처벌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예. 다만 이와 별도로 이 하명 수사 관련해서도 결국은 실제 뭐 감찰 무마라든지 이런 하명 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정치적인 뭐 부분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검경 간의 그냥 단순한 수사권 조정이다 이렇게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프레임을 가져가면 실제로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안 받고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정치적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이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정의에 맞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번 사건들로 인해서 정말 이 수사기관들도 자신들이 이렇게 조금 수사 진행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면 처벌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좀 사건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청수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